3. 벌써 첫 겨울이었다. 아침 서리는 가을 비에 젖은 땅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가을 보리는 어느새 오보록이 자라서 가축에 짓밟힌 암갈색 가을 파종의 밭과 메밀이 빨간 줄무늬처럼 심어진 밝은 황색의 봄 파종밭의 무늬와 대조되어 산뜻한 녹색으로 도드라지게 드러나 있었다. 8월 말경에는 아직 가을 파종과 추수 후의 밭의 검은 덜 사이에서 푸른 섬처럼 보이고 있던 언덕과 숲도 이제 선명하게 파란 가을 보리밭 속에서 타오르는 듯한 빨강이며 노랑의 섬을 이루고 있었다. 산토끼는 벌써 절반이나 털갈이를 끝냈고 여우 새끼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늑대들은 개보다도 커졌다. 지금이야말로 사냥의 좋은 계절이었다. 열렬한 젊은 사냥꾼인 로스토프의 사냥개들은 사냥에 마침 알맞는 육체적인 조건에 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좀 여위기도 했으므로 엽사들의 총회가 있었을 때 사흘 동안 개를 쉬게 한 뒤 9월 16일에 아직 손을 댄 적이 없는 이리의 굴이 있는 떡갈나무 숲을 시발로 해서 사냥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9월 14일의 상황은 이러했다. 이날 사냥개들은 종일 집에 있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운 날씨였는데 저녁부터는 하늘이 흐리기 시작하고 얼음도 녹기 시작했다. 9월 15일 아침 젊은 로스토프가 자리오 바람으로 창문을 내다보니 사냥에는 참으로 좋은 날씨였으며 마치 하늘이 녹아서 바람도 없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만 같았다. 공중에 있는 유일한 움직임은 아지랭이인지 안개인지 모를 가느다란 물방울이 줄곧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있는 조용한 움직임뿐이었다. 앙상한 정원의 나뭇가지에는 투명한 물방울이 맺혀져 있고 갓 떨어진 나무잎에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었다. 채마밭의 흙은 양귀비의 씨처럼 반지르르하게 젖은 까만 빛을 띠고 있었으나 좀 떨어진 곳에서는 엷은 빛깔의 물기를 머금은 안개의 베일에 쌓여 있었다. 니콜라이는 진흙이 엉겨붙은 축축한 입구의 청청대로 나갔다. 시들어가는 숲과 괴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커다란 검은 눈알이 툭 붉어져 나온 꼬리가 굵고 검은 얼룩이 진 밀가라는 암캐가 주인을 보자 일어나서 앞발을 쭉 뻗고 뒤쪽으로 기지개를 켜면서 토끼처럼 앉았다가는 갑자기 훌쩍 뛰어 일어나서 대뜸 그의 코며 윗수염을 슬쩍 핥았다. 다른 한 마리의 버러조의 좋은 사냥개가 꽃밭의 오솔길에서 주인의 모습을 보자 등을 구부리고 청청대를 향해 맹렬히 달려왔다. 그리고 꼬리를 꼿꼿이 세워 니콜라이의 다리에 몸을 비벼 대었다. 오오오이. 이때 아주 굵은 베이스와 아주 가늘한 테너를 합친 듯한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사냥꾼 특유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집 모퉁이에서 사냥개를 맡아보며 감독을 겸하고 있는 다닐로가 나왔다. 그는 흰 머리를 우크라이나의 소녀들처럼 단발머리로 깎은 주름이 많은 사냥꾼으로 손에는 사냥대에 쓰는 길고 휘청거리는 채찍을 손에 쥐고서 흔히 사냥꾼에게서 볼 수 있는 온 세계의 모든 것에 대한 멸시와 자주성의 빛을 입가에 띠고 있었다. 그는 주인 앞으로 오자
체르케스 풍의 모자를 벗고 멸시하는 듯이 상대방을 바라보았다. 이 멸시는 니콜라이에게는 모욕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아무리 모든 것을 멸시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는 다닐로라 할지라도 요컨대 자기가 쓰고 있는 엽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닐로, 니콜라이는 망설이는 듯 말하면서 이 좋은 사냥 날씨, 이 사냥개, 이 사냥꾼,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는 사이에 그는 억누를 수 없는 수렴열에 사로잡히는 것을 느꼈다. 이 감정은 마치 사랑하는 애인 앞에 나선 사나이처럼 여태까지 마음먹은 것을 몽땅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었다. 무슨 분부하실 말씀이라도 도련님, 개를 부르느라고 목이 쉬어버린 수석 부재 같은 베이스가 이렇게 물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까만 두 눈은 침묵에 잠긴 주인의 얼굴을 찬찬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때? 못 견디겠나? 하고 이 눈이 말하는 것 같았다. 좋은 날씨가 아닌가? 응. 쫓거나 달리기에 응. 밀가의 귀 뒤를 긁어주면서 니콜라이는 말했다. 다닐로는 대답을 하지 않고 눈만 깜빡이고 있었다. 오늘 아침 동이털역에 우바르가를 염탐하러 보내봤습니다만 잠시 침묵한 뒤 그 베이스의 목소리가 말했다. 오토라도 노예의 검역구로 데리고 가버린 모양입니다. 거기서 짓고 있었습니다. 데리고 가버렸다는 것은 그들 두 사람이 알고 있는 한 마리의 암이리가 집에서 이 베르스타가량 떨어진 지점에 있는 오토라도 노예의 숲으로 새끼를 데리고 옮겨갔다는 의미였다. 거기는 좁지만 사냥을 위해서는 둘도 없는 장소였다. 그럼 가야 하지 않겠나? 하고 니콜라이는 말했다. 우바르가를 데리고 내 방으로 와주게. 네, 알겠습니다. 먹이를 주는 것은 좀 기다려주게. 네. 5분 뒤 다닐로는 우바르가를 데리고 니콜라이의 커다란 거실에 서 있었다. 다닐로는 그다지 키가 큰 편은 아니었지만 방 안에서 그를 보면 마치 세간이며 그 밖의 인간 생활의 필수품으로 둘러싸인 마루 위에 말이나 곰을 세운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다닐로 자신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지 언제나 될 수 있는 대로 문 옆으로 바싹 다가붙어 서서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또 자칫 잘못하다가 주인의 방을 망치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꼼짝도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야기해야 할 것만을 말해버리고는 이 좁은 천장 밑에서 넓고 넓은 하늘 밑으로 나가려고 애쓰고 있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끝내고 개들의 준비도 다 되었다는 다닐로의 의향을 확인하고 난 뒤 다닐로 자신도 가고 싶어 했으므로 니콜라이는 말에다 안장을 얹도록 일렀다. 그러나 다닐로가 나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 아직 머리도 빗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유모의 커다란 수건을 몸에 두른 나타샤가 총총 걸음으로 방에 들어왔다. 빼짜도 같이 뛰어 들어왔다. 오빠 가세요 하고 나타샤가 물었다. 난 그러리라고 생각했어요. 소냐는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은 가지 않으려야 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좋은 날씨라고. 가야지 하고 니콜라이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는 오늘은 본격적인 사냥을 해보리라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나타샤와 빼짜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가긴 가지만 일이 사냥이야. 너에게는 지루할 거야. 하지만 그것이 나에겐 무엇보다도 큰 즐거움이라는 것을 오빠도 알고 계시면서 하고 나타샤는 말했다. 우리들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안장을 얹게 하다니 정말 너무해요. 어떤 장애도 러시아인에겐 아무 소용도 없답니다. 자, 가십시다. 하고 빼짜가 외쳤다. 그렇지만 넌 안 돼. 어머님이 말씀하셨지 않니? 넌 사냥을 나가서는 안 된다고. 니콜라이는 나타샤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난 가겠어요. 꼭 가겠어요. 하고 나타샤는 결연히 말했다. 다닐로, 우리들의 안장도 얹어 놓으라고 일러줘요. 그리고 미하일로에게는 우리들의 개도 데리고 나오라고 말해줘요. 하고 그녀는 사냥개를 돌보는 사람을 향해 말했다. 다닐로는 이처럼 방 안에 있는 것마저도 버릇없고 괴로운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거기다 아가씨와 그 어떤 교섭을 갖는다는 것에 이르러서는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생각되었으므로 눈을 내리뜬 채 다급히 방에서 나갔다. 그것은 마치 그런 것은 나에겐 아무런 관계도 없다. 자칫 어쩌다가 아가씨를 다치게 하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큰 일이라고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